자, 이번 시간은 연습 문제를 좀 풀이를 좀 해볼 텐데요. 연습 문제를 풀이하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 자, 극대극소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배경 지식들일 것 같아요. 다항함수 파트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이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이런 전제하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차항계수가 양수란 전제하에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이 친구는요. 이 친구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최대와 최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는 아니죠. 최대 또는 최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를 갖게 되어 있고요. 얘가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를 갖게 되어 있냐면 최소를 갖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는 여기 변곡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는 최대가 존재하는데 최대는 역시 변곡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접선들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가 최소였던 순간 이때가 최대였던 순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바뀌었네요. 이때는 최소가 존재하고 이때는 최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 그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내가 쟤를 미분하게 되면 쟤는 뭐가 되냐면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6ax 플러스 몇 b가 되냐면 2b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계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x가 마이너스 3a분의 누가 되어지냐면 b가 된다. 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얘가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도 암기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어질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최소가 될 때가 누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어진다. 이게 최소가 될 때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최소값을 갖는 때가 축이니까 축은 너의 2배분의 너의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의 2배분의 너의 마이너스 하면 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다시 이 친구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계도함수예요. 얘가 f 더블 프라임 얘가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겠죠. 그림 그릴 때 도함수 가지고 그림 그리잖아요.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 도함수를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포인트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 포인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포인트가 되죠. 마이너스 3a분의 b. 그런 다음에 여기 만들어졌을 때 우리 함수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우리 함수의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린 거잖아요. 증가감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나간 것이고 그때의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것이 쭉 여기까지 이어준 전통적인 역사. 이게 헤리티지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3a분의 b를 통해서 여기까지 쭉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지? 맞죠? 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도함수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였고요. 자, 다시 도함수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였고요.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우리 함수의 변곡점이 되어집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게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갖는 의미가 저런 의미를 갖습니다. 라는 기초 지식.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투에서 나왔던 기초 지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무나도 많이 했던 이건 수학 상부터 이어져 오던 진짜 유서 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fx가 있었을 때 이 fx에서 fa가 또는 그리고 f'a가 0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는
우리 함수 fx는 x-a의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갖게 된다. 자, 얘는 제곱 이상이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꼭 2가 아니라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갖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제곱의 세팅을 갖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x와 gx가 x는 a에서 뭐 한다는 얘기냐면 접한다. 두 곡선이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fa가 ga가 된다는 얘기, 즉 a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각각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이 말은 fa 빼기 ga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말은 f'a 마이너스 g'a가 0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추론하기를, 그러면 fx 빼기 gx를 우리가 hx다 라고, 어떤 새로운 함수다라고, 연립한 함수를 갖다가 새로운 함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내용에, 자 이걸 갖다가 여기에 내용의 토대로 잡아주면 얘는 ha는 0이란 얘기가 되어지겠고, 여기 내용의 토대로 잡아주게 되면 h'a도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hx라는 함수는 요 내용에 의거하여 x-a의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갖게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hx라는 것은 fx-gx라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요. 이런 얘기가 됐었고,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fx는 x-a의 제곱의 qx 플러스 gx가 되어지면서, 자 그게 뭔 얘기였냐면 그 gx가 접선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었을 때, 얘를 갖다 이항했을 때 이게 gx가 접선이 되어진다라는 해석이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용 토대로 하면 gx가 접선이었던 거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이 접선이 제시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gx가 접선이었다면 우리가 연립해서 저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때 gx가 접선이 제시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마침 그 방금 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여기 있는 관계로 이걸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몰랐네 마지막 페이지가. 자, 여기서 봤을 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역함수가 gx가 있어요. 이때 gx가 실전에 미분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fx를 가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fx는 1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런데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gx는 f 인버스 x가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g'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겠고요. 도함수의 부호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3차 함수인데요 역함수, 자 이렇게 생긴 함수 역함수 못 갖습니다.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1대1 대응해야 되고요, 우리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뭐만 해야 되냐면 감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구간에서 우리 도함수는 fx의 도함수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증가했는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증가만 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보호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같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g'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f'x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3이 뭐냐면 변곡점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접선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fx의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 근데 f'x의 접선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게 3이라는 얘기야. 그 얘가 접선 기울기에 뭐가 되냐면 최소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접선 기울기의 최소를 나타내는 점이 무슨 점이냐면 변곡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점이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점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 되어지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3 빼기 G3이 0이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F3과 G3의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며, 그리고선 그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g3하고 f3이 같으니까 여기를 f3이라고 써도 되죠. 그게 3인 거예요. 그럼 f' 얼마가 되냐면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f' 3이 얼마냐면 3이에요. 즉 3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3이에요. 여기 3이 접선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곡이고 여기가 변곡이에요. 그럼 그 포인트가 몇 컴마 몇이 되냐면 3,3이 된다. 즉 변곡 포인트가 몇 컴마 몇이라고 준 거냐면 3,3이라고 준 것이다. 즉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G와 F가 3,3에서 뭐한다? 만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즉 G와 F는 3,3에서 만나는 함수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럼 fx에서 x는 3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라면, 그러면 y는 기울기가 3이면서 3,3을 지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따라서 y는 3x-6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fx와 연립 상태를 통해서, 자 다시 fx와 누구와 3x 빼기 6과 연립되어진 빼져 있는 그 식은 x-3의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갖게 되며, 그리고 여기엔 어떤 1차식의 인수를 갖게 된다. 그래야 여기가 3차니까 fx가 3차고 3차에서 1차 빼봐야 3차니까 여기 3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질 것이다. 위의 내용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지금 여기 내용이죠. 여기 내용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 요 내용. 자, 지금 방금 요 내용이 적용된 거죠. 요 내용.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죠. fx는 x 빼기 3의 제곱에 x 더하기 a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 요게 fx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이제 얘를 갖다 뭐 할 수 있냐면 미분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f'x는 2배의 x-3에 x 더하기 a에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x-3의 제곱에 사라지겠고요.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얘는 미분하는 과정에서 2배의 x 빼기 3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날라갔고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 뒀겠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서 겉미분 속미분 됐겠고요. 뒤에 거 미분해서 3 날라갔을 거예요. 자, 이게 이계도함수가 되는 상황.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계도함수에다가 이계도함수가 이제 0 되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계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3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f' 얼마냐면 3을 찾는 거예요. f' 3 찾아주면 2에 3 더하기 a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변곡점의 x좌표가 3이니까 그건 이계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니까 이계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는 3 대입하면 0 나와야죠. 그러니까는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가 fx가 누가 되냐면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얼마가 돼? 6이 된다. 그래서 얘만 전개하면 fx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연습 문제 9-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보다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함수가 만약에 그 y축 대칭이다. 누구냐면 fx가 y축 대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 배운 거 총 얘기를 망라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원점 대칭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이 상황을 y축 대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함수다 기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얘는 바뀌어 쓰인다. 어떻게 바뀌냐면 fx가 f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구를 이렇게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고,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서 원점 대칭, fx가 원점 대칭이라는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문제에서 저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얘네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 즉 fx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또는 fx가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에서 감소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x1, x2이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 다음 x1, x2 이런 관계에서 fx1의 값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이 표현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으로써 fx가 증가한다라는 말과 감소한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더 이상은 이런 한글로 된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감소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판단하겠다 라고 배웠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적분에서 우리가 수투죠. 그러니까 미적 기초죠. 수투에서 우리가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가 인티그랄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에 대한 fx dx와 둘이 같다면 그것은 우리 함수가 y축 대칭이란 말이 된다. 그래서 적분을 배우고 나니까 이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인티그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의 dx가 마이너스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에 대한 dx랑 같았다.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았어요 하면 이거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즉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었다. 즉 표현이 몇 가지가 생긴 거냐면, 대칭, 그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을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표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 우함수죠. 미안합니다.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표현이 몇 개가 생겼냐면 2개가 생겼다. 이렇게 적분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렇게 3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 그 중에 하나예요. 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얘기인데요. F에 2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FA 빼기 FB 더하기 FB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클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저것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대요. 자, 그때 내가 여기에 a라는 점을 잡아서 그리고 b라는 점을 잡아서 여기에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의 중점이 요 가운데 어딘가에 있었겠죠.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fa가 되고요. 여기의 값이 fb가 되죠. 그 다음 여기의 값이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 여기가 지금 쭈르륵 이렇게 돼서 여기가 fb인 거죠. 여기가 fb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얘의 더한 거의 반이니까 중점이죠.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여기가 f의 2분 아니죠. fa 플러스 fb의 절반값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누가 된 거냐면 얘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얘보다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상태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한 상태가 됐어요. 자, 이때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아보고요. 여기를 B라고 잡아볼 예정. 그럼 여기가 누가 되냐면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높이가 FB가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B의 중점이 여기쯤 있을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의 높이가 뭐가 되냐면 F의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가 요 라인의 높이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FA와 FB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F의 A 플러스 F의 B를 이론하는 것 이게 될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누가 됐냐면 여기의 높이가 얘였죠. F의 2분의 A 플러스 B였습니다. 여기가 F의 2분의 A 플러스 B였어요. 자, 봤더니 얘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얘가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 얘가 의미하는 것. 함수의 요철을 표현해 줍니다. 이 표현은. 자, 함수의 요철. 얘가 나타내고 싶은 건 함수의 요철. 즉, 어떻게 볼록한지, 어디로 볼록한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라면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래로 볼록한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얘가 요 표현입니다. 요 표현, 위로 볼록한 표현이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걸 만족시킬 때, 이런 일을 만족시킬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얘가 어디로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위로 볼록하다. 즉 fx가 어디로 볼록한 상태냐면 위로 볼록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더 개념을 확장을 해나가 볼 거야. 자, 어떻게 될 거냐면은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A가 B보다 작아요. 즉 B가 A보다 클 때 이때 F'A 그리고 얘가 B-A분의
FB-FA 요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F'A. 자, 여기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A가 B-A분의 FB-FA 요런 식의 표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요것도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해보게 되면요. 얘가 이제 무슨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되어 그러면 얘가 A, B를 잡아서 만들어진 기울기죠. 그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울기일 거예요. 근데 A에서의 이건 접선 기울기죠.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될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상황이 됐어요. 자, 다시. 만약에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니까 이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위로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이런 일이. 맞죠? 위로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왜 이래? 이거. 위로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따지고 보면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A, B를 잡아서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잡아볼게.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한번 잡아볼게요. A랑 B를 잡아서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평균 변화율 쓱. 그러면은 얘가 이 함수 fx였을 때 평균 변화율이 되고요. 그리고 A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볼게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심지어 얘는 음수니까요. 그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얘도 얘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얘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조차도, 이런 표현도 이 표현이죠. 이 표현들. 이 표현. 이 표현이 갖는 의미도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함수의 요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요철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 거냐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선 지금 이 문제에서 9-20번에서 요거는 하나만 나왔지만 이렇게 하나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고 가야 됩니다. 함수의 요철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함수의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그 요철을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거는 어디로 볼록하다 판단하면 아래로 볼록하다 판단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자체를 전부 다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하게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쉽게도 네, 이거는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 버린단 말이야. 외워놓지 않으면 이게 fx가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실 것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그 요철을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네. 하나 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까지 알고 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A가 B가 A보다 큰 상황에서 B-A분의 1의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2분의 fa 플러스 fb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a가 b보다 작을 때 b-a분의 1의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가 2분의 fa 플러스 fb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분수 상태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얘네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주는 상황은 이렇게 주어줄 거야 아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는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요 A가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변에 B-L을 곱해주게 되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dx가 2분의 fa 플러스 fb 곱하기 b-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걸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이쪽에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 예정.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적분값을 얘기해 볼게요. 적분값은 이 fx에 대해서 x축과 같는 넓이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뭐가 되어지냐면 이 좌변에 있는 이 값이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죠. 적분한 것 이만큼. 요 파란 색깔이에요. 자, 요 색깔로 표현한 것 이게 뭐가 되냐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의 dx 요걸 표현한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선요. 여기에서 얘를 볼 거예요. 자, fa 더하기 fb 한 다음에 나누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우리는 뭐라고 보여주냐면 b-a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볼 건데요. 얘가 여기의 길이가 자 a를 대입했잖아요. a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높이가 f의 뭐가 되냐면 a가 돼요. 여기 높이가 fb가 되죠. 그 말은 이 길이가 fa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길이가 f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잘 볼게요.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어요. 뭔 다리꼴이냐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사다리꼴 이만큼의 뭐를 구한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저거 파란 색깔로 칠한 게 넓이가 더 크죠. 맞습니까? 사다리꼴 넓이보다 파란 색깔 넓이가 더 커요. 적분값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사다리꼴보다 더 커요, 얘가.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예요. 그리고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그렇대요. 다시 조금 더. 자, 만약에 우리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fx입니다. 여기에서 a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의 높이가 fa겠죠. 내용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위에랑 내용 다 똑같아요. 여기의 길이가 fa가 되는 상황, 여기의 길이가 fb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여전히 여기의 길이는 b-a가 된 상황일 것이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요 도형의 넓이가 얘입니다. 저 도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제가 되는 거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얘는 fx가 x축과 같는 넓이니까 요만큼이 돼요. 구간에서. 됐죠? 그래서 얘는 초록색이 돼요. 그러나 빨간색이 더 크죠. 사다리꼴이 더 커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적분에 대한 표현으로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래로 볼록함과 위로 볼록함에 대한 것을 논할 수가 있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얘도 함수의 요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철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로 볼록한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알아듣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대충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대충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위로 볼록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실 것.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요철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뭐 저 9-20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풀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연습 문제 풀이는 딱 여기까지, 설명할 거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이 다 되어졌고요. 다음 시간 그 최대 최소화 미분 진행을 할 텐데, 최대 최소화 미분은 되게 불행인지 다행스럽게도 극대극소랑 똑같이 연결되는 단원이어서 개념 설명은 이제 이미 다 된 거고, 최대값하고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게 이제 극대극소에서 했던 일이고,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 딱 그거 똑같이 하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